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학교사 최미정입니다. 우선 2026 경북형 수학 모의고사 기하 영역 2회에 해설을 맡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수능을 30일 앞두고 시험을 보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수능형과 거의 비슷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특히 29번 문제와 30번 문제는 지금 출제되고 있는 트렌드를 맞춰서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꼭 성적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일 정도 남긴 이 시점에서의 학습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문제보다는 전에 풀었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그 문제를 마스터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것이 또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긴장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풀었던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문제를 100분을 재어놓고 시간을 재어놓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공통과 기하의 문제를 정확하게 100분을 재어놓고 시간을 재어놓고 문제를 풀되 이때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10분 정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능처럼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고민을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 연습을 지금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념 및 공식을 한 장에 정리하여서 이것을 수능장에 들고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옛말에 체인지와 찬스의 차이는 스펠링 하나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경북형 모의고사의 기회가 여러분들의 성적의 변화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능 대박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2회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약간 좀 계속 좀 쉽게 시작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어져 있는데요. 네, 벡터의 덧셈입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문제죠. 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A 벡터 더하기 B 벡터 예를 하게 되면 여기에 두 배를 하게 되면 4,2K 플러스 2가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1,3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앞에는 숫자이기 때문에 뒤에 y좌표가 중요한 거죠. 그쵸? 이 아이가 3,9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하고 요 y좌표 두 개를 더했을 때 9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2k 플러스 2 더하기 3은 9다 라고 해줘서 2k는 4 따라서 k 값은 2 이렇게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는 2차 곡선 문제죠. 네, 원점을 지나는 타원. 우리가 여태까지의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문제는 없는데 사실 저희가 평행이동을 하는 문제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기출로 한번 내보았습니다. 우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어떠한 하나의 타원이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서 이 아이의 초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약간 길이는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의 값을 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0을 집어넣게 되면 이 아이는 사라지고요. B제곱분의 9는 1이 되고 B제곱은 9가 되고요. 따라서 B값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우리 타원에서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구하죠? A제곱 빼기 B제곱, 즉 45 빼기 9. 이 아이가 하나의 초점이라고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36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36은 6이기 때문에 하나는 6,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6,0이라서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12가 됩니다. 아까 번에 1회의 24번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좌표 공간의 두 점
PQ의 중점 M이 어디 위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X, Y 위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P점을 3A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Q점을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라고 두면 그 중점 M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분의 4, 2분의 A 마이너스 1, 2분의 A 플러스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점이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ZX 평면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ZX 평면 위에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죠? Y의 좌표가 0이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Y가 0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A 값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P는 뭐가 되냐 하면 3,1,1. 이 아이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은 X하고 Y는 그대로고 Y의 좌표만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거의 점을 P'이라고 뒀습니다. 이때 삼각형 P'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M의 값은 이거잖아요. 자, 정리합시다. 2, 0, 1을 넣으면 3. 그래서 MP,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하고 M이 어디에 있습니까? M이 이제 요게 M이죠. M. 그다음에 요게 1 집어넣은 거 P. 그다음에 P 요 아이의 무게중심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따라서 이제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죠? 공식이 3분의 X는 X끼리 더해라. 얼마죠? 6, 8, 3분의 Y는 또 Y끼리 더해라 라고 해주면은 2. 그 다음에 3분의 Z도 Z끼리 더해라 라고 되어져 있으면은 얼마가 됩니까? 3.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이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PQR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개를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3분의 8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13이 됩니다. 자,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쉽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6번 문제. 사실 이제 이 문제가 1회의 문제랑 조금 좀 비슷한데 네, 약간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완전 똑같은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 자, 한번 보시죠. 초점의 좌표가 F인 포물선 이제 Y 요 I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Y 제곱은 4X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P점 여기가 지금 4,4입니다. 자,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P에서 포물선 EI에 내린 수선의 발 EI를 H라고 하자. 사각형 PHQF EI의 빨간색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는 친구들은 이 빨강 아이가 이제 마름모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것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만큼 공부가 안 되면 실제로 다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까 번에 아니죠.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y는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4가 돼가지고 x절편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4,0. 그리고 여기에 요 F는 초점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 또한 요까지가 4고 근데 여기에 준선이잖아요. 준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은 여기가 4니까 요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됩니다. 여기도 5가 되죠. 그리고 포물선이 아니라 포물선의 어떠한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하고 서로 같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도 5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평행하니까 그리고 길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이 아이는 평행 사변형이 되므로 여기는 또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5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둘레의 길이는 20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도형이 아까 번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마름모라고 했습니다. 그쵸? 마름모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았고 같은 상태에서 평행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우선은 평행사변형의 5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 아이는 평행사변형인데요. 또 포물선의 그 정의에 의해서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서로 같게 되지 않습니까? 평행사변형인데 얘도 같아요. 이 대변의 길이로 서로 똑같죠? 그래서 얘는 마름모가 됩니다. 마름모. 마름모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죠?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딱 이어져 버리면은 이 두 개의 교점은 Y축에서 만나고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다음에 선생님이 또 기회가 돼서 문제를 낸다면 뭐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네 개의 넓이가 다 같게 되는 거기도 하지만요. 자, 접선이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 포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떠한 점 하나를 잡아서 접선을 샥 끊잖아요. 그리고 여기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여기 또 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준선 빠바바바바박 내려서 여기 수선에 발내리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사각형이 만들어질 건데요. 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건데요. 이 사각형은 항상 마름모입니다. 네, 그 성질을 이용하면 이 아이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26번 정리하고 바로 27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네. 뿅. 문제에서 잘 볼 수 없는 정팔면체가 나왔습니다. 자, 정팔면체. 지금 각각의 중점을 연결했었을 때 이 사각형과 두 평면 AGJ 찾았나요? AGJ? 네. 사실 얘도 띄우려고 했는데 자, AGJ 찾으셨나요? 자, AGJ가 요 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요 아이와 그다음에 요 아이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해 주면 우리가 요 삼각형 ACD와 삼각형 BEF가 서로 평행합니다. 평행하고 여기에 이 중점을 연결한 이 사각형하고도 평행합니다. 지금 요 세 개가 사실은 다 평행해요. 평행. 근데 왜 평행하는지를 살짝 여기에서 증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 CD의 여기 DE의 중점을 여기를 이제 M이라고 두고요. CB의 중점을 M이라고 두면 지금 여기에 또 DF의 중점을 I, H 이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등변 사다리꼴이 만들어질 건데요. 여기서 IN과 선분 평행합니다. 누가 삼각형 BFE가 왜냐하면 여기에 각각의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 선과 여기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이 서로 평행한 거죠.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있는 요 HI와 삼각형 BEFE가 얘와 얘가 평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평행하지 않는 두 선 EI와 EY를 포함하고 있는 이 등변 사다리꼴과 이 삼각형은 서로 평행하게 됩니다. 자, 등변 사다리꼴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EIMHIN과 평행한다. 삼각형 BF B가 왜 이렇게 써지지? 그냥 갈게요. 자, BFE가 서로 평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뭐랑 똑같으냐 하면 요 사각형과 일치하죠. 지금 같은 평면이에요. 같은 평면. 그래서 사각형 GHIJ와 같은 평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하고 서로 평행하게 된 거죠. 이 사각형과.
이 아이가 서로 평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과 이 아이의 이루고 있는 각은 이 삼각형과 얘를 밑으로 샥 내렸을 때 요 면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똑같게 된다는 얘기죠. 네, 여기와 여기. 자, 그러면은 네, 정리를 하고 또 한번 각을 다 구하기 위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자, 여기서 뿅. 아니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또 한번 구워봤어요.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삼각형 ABE와 삼각형 BFE의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점에서 만나겠죠? 정삼각형이니까. 왜 안 내려집니까? 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내리고 자, 여기도 이렇게 다 내리고 자, 그럼 이러한 삼각형 AFP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각의 크기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사실 이 각이 예각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둔각인데요. 둔각임을 보이기 위해서 둔각임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아이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4다라고 했거든요. 4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루트 3 A를 하게 되면 2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뭐가 되겠습니까? 2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이 AF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AF는 사실은 여기 ACFE 요 사각형이요. 정사각형이거든요. 정사각형, 정팔면체에서 거기에서의 여기 한 변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4니까 여기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4루트 2. 4루트 2. 그래서 여기에 각을 뭐 알파라고 뒀었을 때 우리가 코사인 제2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 해주고 4, 32 더하기 4, 32 더가 빼기 여기 16 곱하기 2 하니까 32 하게 되면 8, 3, 24가 되고 여기 24를 빼면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인가요? 8. 네,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코사인을 구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둔각이다. 라는 뜻이죠. 둔각이다. 근데 우리는 예각의 크기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파이에서 알파를 빼가지고 이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고 이 아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랑 똑같으니까 결국 3분의 1 이렇게 구해줘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게 예각의 크기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3분의 1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팔면체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잘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야심차게 낸 문제이므로 이번 수능 때 꼭 나오기를 기원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2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는 이제 구 두 개를 붙였죠. 네, 구 두 개를 붙여가지고 그 두 개를 붙이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교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교선을 C라고 하고, 자, 이 큰 구의 요 식에서 보면은 이 식에서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이것도 2가 됩니다. 그쵸? 요것도 2가 됩니다. 여기 지금 지금 이게 그림이 조금 좀 이상한데 이상한 건 아닌데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만나는 점, 여기 만나는 점, 이 구가 X축, Y축, Z축과 만나는 점을 A, B, C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C 위에 어떠한 점이
요 C 위에 점 P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 APB의 평면 ABC 위로, 평면 ABC는 어디 있죠? 여기 위죠, 여기. 여기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P가 있었을 때 이 삼각형에다가 정사형을 내렸을 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P점이 어디에 있어줘야 될까요? P점이. 그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P점이 여기에 있어줄 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색깔을 조금 바꿔가지고 좀 해보면은 P점이 여기에 있었을 때, P가 여기에 있었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있어줘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문제는 이제 쉽게 되는데요.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펼쳐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P가 요 D 위치에 있어 줬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 보이시죠? DAB. 자, 요 DAB의 넓이를 구해서 얘를 그대로 정사형을 시켜주면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넓이의 최대값, 정사의 넓이의 최대값.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요 원 C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요. 이게 원 C라고 치면은, 자, 여기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지름으로. 그 다음에 D의 위치가 여기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지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볼까요? 네,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뻔해도 얘기했지만 여기의 길이가 얼마였죠? 2였죠. 여기의 길이도 2였습니다. 여기는 직각이고요. 그리고 요거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루트 2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야가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요 높이 있잖아요. 요 높이가 요게 되는 거거든요. 요 y는 얼마가 되겠어요? 야의 반이니까 루트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삼각형 DAB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 하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요 2를 여기 정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정사형을 시키려면 뭐를 구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요 원과 요 삼각형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선의 발, 그러니까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여기가 지름이니까 여기 맨 위에서 이렇게 내린 거니까 여기 수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네, 떨어지고 이 삼각형도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여기 만나는 교선이잖아요. 여기 수선의 발을 뿅 내리면 여기도 수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때의 요 y, 요 세타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봤었을 때 간단하게 이제 구를 원으로, 평면을 직선으로 나타내면 요 i가 되는 거죠. 요 i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요 i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요거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2죠. 네.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요거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아까 번에 여기가 2였죠. 여기도 2였죠. 여기 또 수직이니까 여기가 얼마? 2루트 2였었잖아요. 여기가 2루트 2.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가 되지 않을까요? 루트 2, 루트 2, 2.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 루트 2, 루트 2,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2.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었을 때 야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OM의 길이. 요거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해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그러니까 요 i를 요렇게 만들어주면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o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m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요 길이를 지금 구한 거거든요. 요 길이요. 근데 여기 지금 2고요. 여기 2니까 여기가 2루트 2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루트 2였잖아요. 여기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기 루트 2. 그러면 우리는 얘는 못 구하지만 얘는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잘 보이나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똑같고, 야는 얼마, 코사인 세타는 아닙니다. 여기가 알파가 돼줘야 됩니다. 그치? 여기 알파라고 뒀으니까. 얘는 사인 알파하고 똑같아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알파하고 똑같아요. 사인 알파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2 루트 2니까 4 더하기 2니까 루트 6이 되는 거죠. 4 더하기 2니까 네, 루트 6.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루트 6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아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구한 값이 최대의 넓이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따라서 삼각형 DA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구해줘야 되는 건데, 자, 야가 지금 2고요. 2.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구했더니 얼마 나왔습니까? 루트 6분의 2가 나왔죠?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루트 6분의 4가 돼서, 정리 또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 루트 6이 됩니다. 3분의 2 루트 6. 네, 답은 1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 28번 문제 풀었는데요. 되게 복잡하게 지금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선을 그려가면서 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29번 문제 어려웠죠. 자, 이제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어쩌면은 이 29번 문제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러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9번과 30번 문제를 또 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선은 여러분들 문제를 읽으시면서 요 말의 뜻을 좀 이해를 하셨을까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8이다. 여기 한 변의 길이가 8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D를 3대1, CD를 이렇게 돼가지고 3대1로 내분하는 점, 이 아이를 이제 2라고 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BP 빼기 EP, B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여기 있습니다. BP 빼기 EP는 8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여러분? B하고 E를 초점으로 하고 왠지 마이너스가 일정하다. 쌍곡선 냄새가 납니다. 그쵸? 쌍곡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초점이 B하고 E고 그 거리의 차가,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8인 쌍곡선의 그래프 다일까? 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그 초점이 되는 거고, 이 초점을 중심으로 약간 좀 삐딱하게, 우리가 평소 때 보던 그 쌍곡선하고는 조금 다르죠. 좀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샥 돌아가 있는 그러한 쌍곡선이 나올 것이고, 자, 여기서 B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서로 다른 4점, B2를 지름으로 한다, 이 아이를 지름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름으로 될 것 같으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를 꼭 지나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이 조금 이상합니다. 네, 다시 그려줄게. 그러니까 이러한 원이 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점 4개의 점에서 만날 거다. 하나, 둘, 셋, 넷.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 아이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까지는 그림을 그리고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왔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러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한 변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쌍곡선이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의 점과 여기의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다라고 되어져 있으므로 여기 이 선과 요 선을 샥 이어줘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P고 여기가 Q면은 P가 아니라 Q, 제가 좀 지워줄게요. Q-P는 8이다 라는 어떠한 조건, 우리 그 쌍곡선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Q-P는 8이다 라는 조건을 하나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지금 8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대 몇 내분점입니까? 1대 3 내분점이니까 요거 8을 4등분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의 길이가 6이 됩니다. 6.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의 길이는 10이 됩니다. 10.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요거의 식과 그 다음에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102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PQ를 구하려고 만약에 도전을 했다면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거든요.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럼 Q-P의 제곱은 P제곱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2PQ.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얘가 지금 64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100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이 PQ는 36이 됩니다. PQ의 값은 10, 28, 26, 18이 됩니다. 그쵸? PQ의 값은 18.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삼각형에서 자, 조금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은데 좀 눈에 띄는 색깔이 없네요. 자, 여기에서 요 아이가요. 요 아이가 직각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가 지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딱 내려버리면 여기도 직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 아이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2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래야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니까. 그쵸? 그래서 P 곱하기 Q는 H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P 곱하기 Q 아까 번에 구했잖아요. 18. 그래서 H의 값은 10분의 18. 즉 약분을 하면은 5분의 9가 됩니다. 2, 5, 10, 2, 9, 18. 네, H는 5분의 9가 됩니다. 자, 이거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 아이.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블러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아이의 길이하고 똑같거든요. 이 아이의 길이의 2배가 이 아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의 길이를 구할 건 선이 너무 죄송합니다. 자, 선이 너무 길게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죠. 네, 요까지 길이를 구해야지 거기에 2배가 얘가 되는 거니까. 즉 여기에서 여기의 값을 만약에 뭐 L이라고 하면은 여기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L이 되는 거죠. 자, 너무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자,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길이는 5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인 원이니까 지름이 10인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H 길이 아까 번에 구했잖아요. 5분의 9. 따라서 L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5 빼기 H의 제곱 25분의 8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25분의 625 25 곱하기 25 하면 625가 되나? 625 빼기 8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5분의 루트 자, 얼마가 됩니까? 4 12에서 4 544 이렇게 L 값이 5분의 루트 5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H 값은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고 L 값은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각형의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H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입니다. 맞죠? 2H 곱하기 얼마요? 2L 이 되는 거고 이 아이는 4 곱하기 H가 5분의 9 그 다음에 곱하기 이 아이가 5분의 루트 544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 지금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25분의 36
곱하기 자 544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4, 1은 4, 4, 32, 4, 6, 24, 4, 32, 4, 4, 16 해주면은 4 루트 34, 4 루트 34가 되는 거고 자, 이 아이를 다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분의 얼마가 될까요? 4를 곱하면 6, 4, 24, 144, 144 루트 34가 돼가지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아이와 이 아이의 합을 구하라.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144 더하기 25, 즉 169가 됩니다. 여러분, 자, 답은 169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요, 되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다시 좀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하면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좀 복잡해서. 여기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10이 됐습니다. 그쵸? 여기가 10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었었잖아요. 여기가 10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이제 5가 됐습니다. 5. 이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됐었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 길이. 자, 이건 좀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5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했었던 일은 뭐냐면 이제 요거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죠. 자, 얘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는데 여기의 값을 P라고 놓고 여기의 길이를 Q라고 둬가지고 어떠한 쌍곡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PQ의 관계식을 구했고 여기가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잖아요. 10. 그래서 P 곱하기 Q는 10 곱하기 요 H를 했었죠. H. 그래서 H를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또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막 헛나오네요. 여기 길이가 5였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본 H 길이 구했잖아요. 요거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길이의 2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H의 2배였고 그래서 2H 곱하기 2L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쌍곡선, 아까 번에 그 차가 8이다 라는 걸 보고 이 도형이 쌍곡선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니까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30번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이 문제 매우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만약에 이 문제의 답을 맞췄다면 기하 부분은 다 만점의 어떤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네,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두 개의 점이 있는데요. 여기의 점이 이제 0, 여기가 이제 0,3이고요. 0,3.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0입니다. 그리고 AP의 절대값이 3분의 4, 얘를 만족하는 P.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이제 요거를 보고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3분의 4인 원의 자치가 P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생각 하시겠죠? 네,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대략 보면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4인 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3분의 4인 원 여기 위에 P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의 식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다. 요거의 식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저거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벡터 내적 AB 벡터.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야가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 내적 공식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A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에 값이 뭐 잘 모르니까 여기 알파라고 둘까요? 알파라고 뒀었을 때 이 아이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P의 길이는 얼마였죠? 3분의 4였습니다. AB의 길이는 얼마였죠? AB의 길이. 자,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이기 때문에 AB의 길이는 5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5. 그래서 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없애주고 나면 코사인 알파는 얼마보다는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3보다는 작은 각이 됩니다. 알파의 값이. 그래서 5분의 3. 여기에서 5분의 3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코사인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됐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5분의 3일 거고
마이너스 5분의 3은 한 여기쯤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5분의 3. 근데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작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어떠한 각이 돼줘야 되는 건데, 자, 여기의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뒀잖아요. 여기에서 알파라고 뒀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각은 요거의 값이 지금 파이기 때문에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가 어느 범위에 있어줘야 되는 거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 요 라인을 이렇게 샥 꺼볼게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AB에 AP를 내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알파잖아요. 여기가 알파기 때문에 여기의 값은, 여기 있는 요 값은 마이너스 파이 알파하고 파이 플러스 알파 요 사이에 이 i가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그런데 여기를 알파1이라고 둘게요. 자, 알파1의 값은 요 i와 요 i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 자,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 이렇게 딱 그어주면은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좀 파이 플러스 알파를 정해주려면은 어떻게 되어줘야 되는 거냐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여기가 알파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요거의 점이 요 각도가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요까지가 파이가 되는 거고, 요거에서 알파만큼 더한 게 파이 플러스 알파. 즉 P의 값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 거냐 하면은 여기 요 점 위에, 요 선 위에 뭐가 있어줘야 되는 거냐면은 P가 있어줘야지 얘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 알파1이라고 두고, 자, 여기에 내적에 의해 가지고 문제 슉슉슉슉 풀어봤더니 이제 요까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알파1에 있는 값이 그래프를 봤더니 5분의 3보다는 아래이기 때문에 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파이 플러스 알파 요 사이에 알파1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어디에다가 AB에다가 AP를 내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i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 요 P가 여기 AP 여기서부터 요까지 있어줘야지 이 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작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거를 조금 예쁘게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아까 번에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도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만족시키는 그림이 이러한 P가 어디 위에? 여기 위에 있어줬을 때 요거의 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요거를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겁니다. 자, 요 식을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여기에 OQ의 크기가 5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여기가 5인 원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기 원 위에 뭐가 있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여기 위에 Q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좀 봐주면은 여기서 OQ의 크기, 그 다음에 AO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자, 이 i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값이 5고 AO의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 요 길이가 되는 거죠. 3. 그리고 코사인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자, 얘가 10이다. 그럼 뿅뿅 하게 되면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코사인 네모는 얼마보다는 5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하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5분의 4가 여기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5분의 4. 근데 여기 이 그림에서 보니까 5분의 4에 해당하는 게 요각이잖아요. 여기 요각.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되어져 있지만 선생님은 요거를 세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세타,
여기 또 여기는 얼마가 될까? 여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이고 좀 지울까요? 점점 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의 점은 2분의 파이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세타보다는 작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보다는 좀 큰 위치에 있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기가 OQ잖아요. 그러니까 AO잖아요. AO 벡터. 그러니까 AO 벡터니까 이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에 OQ 벡터를 내적을 시켰더니 세타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세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이 세타가 돼야지. 즉 여기 위에 Q가 있어줘야지. 즉 요렇게 여기쯤 있어줘야 돼. 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여기 안에 요 안에 Q가 있어줘야지 요 식을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요 식을. 그리고 요 아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보다는 큰 쪽. 그러니까 여기가 한 바퀴를 돌면은 요 한 바퀴를 돌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뺀 값,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 Q라는 점은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P라는 점은 여기 위를 움직이고요. P는.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여기 위를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Q. 그리고 여기가 알파면은 이제 요거의 값도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도 알파가 됩니다. 요거의 값이 이제 세타라고 났죠. 그리고 여기의 값도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최종 문제는 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 P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기가 Q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때 AP 내적 OQ, AP. 자, AP 내적 OQ. 자, 이 아이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요 아이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X가 어디쯤에 있었을 때 최대값이 어떻게 되었을 때 P하고 Q가 어디에 있었을 때 최대값이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해주면은 우선은 최소값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최소값. 최소값은 어차피 여기 위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Q는 여기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P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Q가 여기에 있어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내적을 하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면서 일직선이 되니까 최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소값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최소는 얼마가 되는 거냐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주시고 3분의 4 곱하기 요거의 길이는 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됩니다. 이게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아무튼 양수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양수가 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조금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좀 지워주면 무슨 색깔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P가 어디에 있고 여기 요 위치에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여기 위에 있었을 때 지금 얘를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시켰을 때 요 위치에 있고 여기 요 P가 여기에 있고 Q가 여기에 있었을 때 이 내적의 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의 값이 알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의 값이 세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값도 알파가 됐죠. 그런데 지금 알파와 그 다음 여기 세타를 더하면 알파와 세타를 더하면 90도가 돼줘야 돼요. 90도.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90도니까 여기도 90도가 돼줘야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여기 요 위치를 쌤이 2'이라고 두고 요 위치를 2'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OP 2' 내적 OQ 2'. 요거의 값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OP 2' 그 다음에 곱하기 OQ 2' 곱하기 코사인 몇 도가 되는 겁니까? 세타. 세타를 하게 되면
자, 이 아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OQ2'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4가 아까 번에 처음에 문제의 조건에서 여기 4고 여기 5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3이고, 그래서 여기 5분의 4를 해버리면 뿅뿅 되고 3분의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3분의 16,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20. 여기에서 제곱을 한 거에다가 곱하기 구한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니까 9분의 400 더하기 9분의 256인가요? 256. 자, 해주면 이제 뿅뿅 약분이 되죠. 그래서 400 더하기 256이니까 답은 656.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답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656. 아, 네, 맞네요. 656. 이렇게. 아, 이 문제가 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조금 차근차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11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마스터하고 가시면은 아무래도 수능 기하 점수 또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30일간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수능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